뒤는 되는데 네. 쉐보레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요? 자, 일단은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점만 말씀하셔도 그거 괜찮습니다. 네, 올해로 25살이고요. 네. 이제 경기도 화성 동탄. 화성 동타. 네.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반갑습니다. 저 깜빡이 좀 한 번만 좀 끌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거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20년 10월에 이제 구매한 네. 이제 2021년식 쉐보레 도뉴 스파크 LT 등급 차량이고요. 선택 옵션이? 선택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레더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가죽 스티어링 휠, 원래 우레탄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열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열선, 네, 이런 거 들어가는 그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버튼 시동 스마트키. 이거 같은 경우는 딜러분이 강추를 해서, 왜냐면 이게 없으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이제 감가가 있다. 물론 저는 중고차로 별로 팔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신차를 뽑으신구나. 네, 신차를 뽑아서 좀 길게 수정하고 싶어요. 도뉴 스파크 가솔린 LT 모델이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소유 기간이 신차를 뽑았으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로수가 지금 보니까 11,708km. 11,708km.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계약하자마자 바로 차를 인도받으셨죠? 네, 그때는 2주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2주 바로 정도. 그냥, 네. 대박. 지금 같은 시국에는 사실 참 어렵죠. 1년 이상 기다리긴 그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자, 이 차를 사실 그 전 차 어떤 걸 좀 타셨는지. 그 전에는 사실 이거는 제 차로선 첫 차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저희 어머니 차 티볼리라든지 아니면 뭐 LF 소나타 하이브리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것도 가끔 빌려서 탔고, 그다음에 그린카라든지 뭐 소카라든지 카쉐어링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클리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벨로스터라든지 그 외 일반 세단 뭐 소나타, 뭐 아반떼, K3 이런 K5 이런 차량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SUV라든지 그런 차들 많이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레이, 그 다음에 모닝, 그 다음에 우리 스파크, 이 차량과 다른 그냥 일반 하얀색 스파크, 그것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산 경차 중에서 다 경험을 해보셨다면 캐스퍼도 최근에 타봤고요. 경험을 할 때 한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소카라든지 이런 카쉐어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린카로 해서. 근데 이제 짧은 기간을 빌린 게 아니고 보통 저는 이제 한번 빌릴 때 한 2, 3일 빌려서. 2, 3일 계속 빌리셨구나. 네. 그러면 스파크를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스파크를 구매한 이유는 이제 출퇴근이 이제 자전거로 왕복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 네. 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이제 출퇴근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도 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옆에 대로가 있고 이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라서 출퇴근 시간은 좀 막히고 하는데 그럼 너무 피곤할 것 같아 해서 사실 자전거를 탄 건데, 좀 걱정을 많이 하셔서 어머니가 그러면 차라리 차를 사주겠다, 네가 차를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비싼 차는 못 사줘도 그냥 네가 혼자 타고 다닐 만한 차를 사주겠다 해서, 이제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를 하셨는데 대학생이 뭐 차냐 그래서 근데 뭐 잘 얘기가 돼서 그래서 이 차가. 그러면 경쟁 차종도 좀 있지 않으셨나요? 경쟁 차종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가 있었고요. 레이 같은 경우는 공간 활성이 너무 뛰어나서 제가 경차 중에서는 조금 고민이 됐었고요. 이 스파크 안정성 뛰어나고 주행
기본 주행력이 튼튼한 이 스파크랑 좀 고민을 했었고, 네. 모닝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제가 조금 주행성이나 이런 거 옵션 너무 좋은데 현대 기아차답게 네. 주행성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어. 들어서 선택을 안 했고, 원래는 보조금이 나왔으면 전기차를 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 보조금이 안타깝게도 조금 놓쳐가지고 그래서 음. 그거는 조금 내려놨었죠. 모닝은 뭐가 좀 불안하셨나요? 이제 뭐 고속 주행이죠. 그러니까 시속 100km에서 120km 정도 넘어가면은 사실 그거는 법적 허용 가능한 이제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0, 130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상황이 있어서 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네. 코너링 할 때 고속 코너링을 한다는 할 때 물론 모닝 같은 경우 토크 벡터링이 들어가 있어서 또 바디 강성도 많이 예전 모델보다는 많이 확보가 돼서 튼튼한다는 느낌은 받는데 그래도 뭔가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받아서, 그러니까 한계치가 명확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스파크로. 네. 스파크. 레이는요? 레이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주행 기본성은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박스카니까 그거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도 아니고 완벽하게 시티카로 만들어진 차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구매를 이제 고려를 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차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뭘 싣고 다니고 이런 거에 너무 좋은 그 실용성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뭐 연비 같은 건 안 좋을 줄 알아도 사실 그렇게 시트가 풀플랫 되는 차량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밖에 없어서 그 차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레이도 살짝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안정성. 스파크는 안전성 높죠. 그렇죠. 별 5개. 별 5개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KCAP에서 5개 받았고. 자, 그러면 이제 스파크를 보니까 네. 벤, S, LT, 프리미엄, 마이핀, 뭐 레드필 쭉 있는데 LT로 좀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LT로 한 이유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주시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적정 가격선에서 맞추기 위해서 잘 나가는 팀 LT로 사실 선택을 한 것도 있고요. 이 차량 가액이 이제 1,300 할인 안 받았을 때 1,399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동 변속기가 지금 장착이 되는데 자동 변속기를 빼고 원래 좀 수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수동을 하면 이제 수동 옵션 같은 경우는 마이핏이라는 이제 그 외관 트림 옵션은 선택 못하고 이제 프리미어가 최고 등급인데, 프리미어가 대부분 이제 옵션 기능이나 다 들어가 있으니까 프리미어에 수동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색깔은 똑같이 해서. 근데 제가 사는 차가 아니다 보니 부모님이 이제 말씀하시기에 요새 수동차를 누가 사냐 불편하게 또 나중에 분명히 후회한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니까 자동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자동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만약에 저였으면은 제 돈으로 사는 거였으면은 아마 프리미어 수동을 사지 않았을까. 프리미어 수동을. 주위에 반대가 있어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뭐 프리미어가 또 옵션도 좀 더 많고. 네, 그렇죠. 훨씬 많죠. 뭐 편의사항이 세세하게. 편의사항이라든지 뭐 전방 추돌 방지라든지 뭐 레인 센서라든지. 네, 맞습니다. 뭐 계기판. 네네네. 계기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런 식으로 시계, 물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TPMS도 있고 순간 연비도 있고 뭐 이런 이제 타이머 스톱워치도 있고, 그다음에 엔진 오일도 뭐 수명도 표시되고 다 있는데, 그래도 이제 더 많은 기능이 표시가 되는 그 완벽한 디지털 LCD 클래스가 있어서 그게 조금 원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차량 금액이 그러면은 1,399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할인이 들어가면은 제가 아마 1,350에서 1,420 정도 산 것 같은데. 할인을 한 100만 1,200인가? 네, 조금 그게 오래돼가지고 좀 감각하긴 한데. 그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결제는 현금으로 했습니다. 현금. 풀현금으로.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네, 모아놓으신 돈을 주셔서. 어머님 최고. 네, 정말 최고. 보험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 때는 13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부모님 명의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이게 첫 차다 보니까 좀 높더라고요. 제가 또 나이가 좀 어리고 그때 당시 24살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무사고 경력이나 이런 것도 좀 인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그 마일리지,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안 타니까 좀 그것도 차감되고 해서 80만 원이 나왔어요. 80만 원 정도? 네. 그것도 부모님 이제 밑으로 해서 들어갔을 경우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제 단독으로 들어갔으면은 아마 심한 경우에는 3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 좀 넣고 계신지? 저는 무조건 일반유를 넣고 있는데 이 차는 애초에
ECU나 이제 관련 부품, 엔진 관련 부품 세팅들이 고급유에 맞춰진 고성능 세팅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고급유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네. 일반유 차량에 고급유를 넣는 거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거든요. 왜냐면 ECU에서 어떤 그 고급유에 맞는 세팅 값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고급유를 넣었을 때 이제 그렇죠. 성능이 증대되는 건데 뭐 고급유를 넣어서 뭐 일반유 차량이 노킹이 뭐 좀 적어졌다. 그거는 솔직히 저는 약간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가. 플라시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유만 꾸준히 이제 품질유가 기름이 품질이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주유소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새 인터넷이 잘 그렇죠. 돼서 다 예. 뜹니다. 거기에서만 이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땅 비용. 만땅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기름값이 한때는 2,000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네. 1,900원대 후반, 그러니까 1900, 예를 들어서 1980원, 80원, 1960원 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풀 만땅, 그러니까 빨간색이었을 때 완전 네. 거의 엔코였을 때 넣었던 게 얼마였더라? 62,000원. 62,000원. 62,000원 정도 아마 들어가던 거. 아,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 몇 정도 나오시는지?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이제 뭐 350에서 한 380. 그렇게 그 정도. 완전 만땅으로 넣으면. 거진 그러면 차주님께는 실제로 한 그 정도 타는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떻게 주행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그렇죠.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조금 좀 이게 규정 속도에 정말 딱 맞춰서 고속도로에서 규정 속도에 딱 맞춰서 조금 넘겨서 추월을 하거나 이럴 때 주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확 줄어들고, 아시다시피 스파크가 경차라서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좀뭐 추월하거나 이럴 때는 킥다운을 해서 좀 RPM 많이 써야 되거든요. 외전용 엔진이라서. 네.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심할 때는 근데 그거를 재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20km, 30km 나지 않을까요? 아, 20km, 30km 정도가 네. 오차 범위가 좀 있다. 있을 겁니다. 네, 네, 무조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은 차주님, 이 차 연비인데 네, 실제로 타보시니까 연비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연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냥 정말 마음 먹고 타력 주행하고 연비 내가 한번 뽑아보겠다 할 때는 18km인가 17.9km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주행하면은 뒤에 차들도 너무 답답해 할 거고 그렇죠. 저도 너무 답답해서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면요, 이제 고속 주행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한 반반이나 아니면 고속 주행이 조금 더 많을 경우는 네. 15km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 13.5, 13.7, 뭐 아니면 12.89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시내 주행만 하면 10.2, 10점이. 그 정도. 그 정도. 네. 차주님은 평균 연비가 한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찍혀있지만 12.3에서 13점 초반대 왔다 갔다 그 합니다. 정도 네. 가 찍혀 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달 유지비인데 한 달에 한 주유비 정도 한 얼마 정도 나가시는지 따지고 보면 사실 네. 근데 1년 6개월에 이제 11,700km면은 거진 한 달에 1,000km 좀 못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주유를 한 두 번 내지 한 세 번 정도 보면 되네, 평균 값을 보면. 한 달에요? 그렇죠. 그쵸, 보통 그렇게 하죠. 이렇게 뭐 제가 뭐 놀러 가거나 뭐 이렇게 뭐 약속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온다거나 네네. 뭐 밑으로 잠깐 내려간다거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주유를 해야죠. 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을 5주로 보잖아요. 네. 그럼 2주에 한 번씩 주유를 2주에 한 한다고 번씩요? 보시면 됩니다. 그러죠. 보면 될 것 같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지금 정상화가 안 됐는데 네. 정상이었을 때는 잠깐 네. 출발을 할게요. 예. 기름값이 정상이었을 때는 네. 한 이 기름 칸이 2칸 정도였을 때 네. 한 4만 원 정도 넣으면 거의 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2번 넣으면 6만 원, 그 다음에 아니면은 8만 원 정도 되겠죠. 8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값이 그렇게 부담이 크게 안 됩니다.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인데 네. 보니까 이제 조금 남다르거든요, 지금 디자인이. 좀 이제 튜닝을 좀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뭔가 좀 순정 외관이 좀 별로 마음에 좀 안 드셔서 좀 튜닝을 좀 하신 건지.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량이 이제 프리미어 등급이라고 하는 이제 위에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핏이나 레드핏 같은 게 외관 부분을 좀 그렇죠. 이제 특이한 부분, 좀 멋있게 가미된 그런 네. 부분이 없는 그냥 LT 기본 트림이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것저것 좀 건드린 것도 있고. 한 라이트 부분을 건드렸다 보면 되죠. 그쵸. 뭐 그 외에도 사실
부차적으로 많습니다. 어. 실내 같은 것도 랩핑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이런 뭐 색깔이라든지 네. 이런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루프도 원래는 색깔이 똑같습니다. 어. 색깔이 똑같은데 이제 마이피스는 블랙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랩핑을 했고요. 이거는 근데 어. 좀 일반적인 필름으로 안 해서 필름을 한 번 날려먹었는데 이게 지금 좀 시공점도 조금 이제 좀 이건 교육 받은 데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이그로시 필름이라고 3M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일반 랩핑 필름에 비해서 탄력성이 조금 빳빳하고 그래서 좀 되게 고생 많이 색깔이 또 되게 예뻐요. 이거 또 네. 뭐 이게 외관색이 또 이기자 블루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이비자 블루가 원래 스파크에 뭐 들어오려고 했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이제 그때 그거 이비자 블루 넣었는데 뭐 단가 문제였는지 네네. 공급 문제였는지 알 수는 없죠. 저희가 이제 제조사 사정을 알 수 없는데 네. 언제부턴가 그냥 채도가 살짝 높아진 원더랜드 블루로 도료가 바뀌어서 네. 이제 원더랜드 블루라는 색상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 차는 원더랜드 블루라는 색상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튜닝을 좀 뭐뭐 하신 거예요? 되게 많이 하셨나요? 굉장히 많죠.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앞에 원래는 크롬 그릴이거든요. 인사트라고 하는데 이 예.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더뉴 스파크부터는 그 부분이 크롬이고 네. 그래서 우회전인가요? 네, 네.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이제 블랙 통째로 떼지거든요. 여기서 잠깐 쓰셔도 돼요. 나 잠깐 세볼까요? 예. 네. 예. 굳이 비싼 깜빡이 안 키셔도 됩니다. 여기, 네. 여기는 다 막혀있기 때문에. 네. 네네네. 블랙으로 이제 도색이 된 네. 그거를 이제 GM 순정 서비스센터에서 도색된 걸로 부품을 구입해서 용인 모 튜닝 업체에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LED 저기 데이라이트 그것 같은 경우도 부품을 구해서 제가 직접 범퍼 내려서 작업을 했고요. 그거는 이야.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다 네. 전화나 뭐 사면사람 다 확인했기 때문에 네. 전조등 바꾸는 거는 개인이 전조등 바꾸는 거는 문제가 되는데 저 전조등 말고 밑에 거는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요 양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에 그 캡도 원래 바디 컬러랑 똑같았는데 블랙으로 제가 블랙으로 바꿨고 되게 많이 하셨구나. 그다음에 이거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운전하기 좀 곤란할 정도인데 예. 네, 이것도 LED 면발광 LED 면발광. 반디 거를 사서 이제 달았고 그다음에 이거 하이패스 룸미러 하이패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그냥 붙인 거고요. 붙인 거. 네, 블랙 좋아해서 그 다음에 이거 랩핑 랩핑. 위에 하이그로시 어. 3M 블랙 하이그로시 랩핑 했고요. 휠 바꿨고요. 휠 바꿨고. 휠 같은 경우는 순정 16인치 제일 그 높은 등급 마이핏에 들어가는 좀 예뻐서 그걸로 바꿨고 뭐 캘리퍼 도색 노란색으로 야, 차라리 이럴 거면은 LT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쵸. 더 올려서도 더 됐었을 것 같은데 그쵸? 그게 너무 사실 저는 너무 후회되는 부분인데 어. 사실은 제 돈으로 샀으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았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낮은 등급을 구매해도 제가 유튜브 네. 저 유튜버 중에 회사원님 많이 보거든요. 네. 회사원님이 이제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재밌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아 내가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현대기아는 있지만 쉐보레는 없으니까 네. 그것도 나름 개척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약간 뭐 범퍼 바꾸고 이런 거는 너무 힘들어서 사실 돈도 돈이고 이제 노력이나 이제 수고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네, 아마 그때 다 넣는 게 아마 현명하지 않았을까. 그니까요. 지금 보니까 실내도 많이 좀 뭐 바꿔 놓으신 거 보니까 뭔가 네. 좀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많이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의 첫 느낌은 좀 어떠셨는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이라 매우 그냥 안정감이 뛰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주행 거가? 질감이라든지.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거는 예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그린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모닝이나 레이에서 느낄 수 네. 없었던 뭔가 경차 중에서 제일 경차 중에서 제일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쉐보레가 이것도 뽑기 운이 존재하나요? 쉐보레 같은 경우는 뽑기운이 크게는 존재하지 않는. 근데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경험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립 분량이나 굳이 따지면은 이 웨더 스트립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살짝 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바깥쪽에 있는 웨더 스트립이 살짝 떠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 옆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 그 직원분이 친절하게 완전 다 분해를 한 다음에 또 제가 그까진 부탁을 안 해드렸는데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떠 있었어요? 저쪽 부분이? 네, 이 바깥쪽이 이제 웨더 스트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착이 돼 있어요. 예. 살짝 떠 있어가지고 살짝. 주행에 뭐 풍절음이 발생한다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조금 마음에 그럴 안 수 있지. 들어서 진짜한테. 넣어도 안 들어가더라고. 그랬더니
그 직원분들도 마음이 안 드셨는지 아예 다 떼서 다시 했으니까 이제 뜰 일 없을 거예요라고 해주셔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거죠. 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처음 딱 앉았을 때 이 착자감 좀 어떠셨는지. 일단은 시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아시다시피 엔진이 3기통이라서 네. 진동이 좀 심합니다. 지금 특히 뒤로 해놓으면 되게 심한 편인데 지금은 엔진 오일을 조금 가벼운 걸로 바꿔서 좀 괜찮은데 순정 같은 건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서 진동이 막 진짜 떨리는 게 보일 정도로,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떠니까 그게 보일 정도였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죠?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네. 이제 시트 자체만의 착자감을 말씀드리면은 네. 얘가 텔레스코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도 위아래는 되고 이건 되는데 조금 시트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조금 잡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에 맞추면은 여기가 닿고 여기에 맞추면 이게 살짝 조금 아쉽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게 볼스터라고 하죠. 사이드 네. 볼스터 같은 경우는 너무 짧아서 이게 네. 아마 공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코너나 뭐 이럴 때 좀 잘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 그게. 정말 시티카로 설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래 앉으면은 저희 동생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조석에 앉으면은 오빠 차는 시트가 조금 오래 타면 좀 불편하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친님인가요? 아니요. 동생.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 네, 조금 불편하다 네. 얘기를 하거든요. 요추 받침대도 없고 이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저도 장거리 운전을 좀 허리가 원래 안 좋거든요. 좀 별로 안 좋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키가 181이고요. 네. 그 다음 몸무게가 70.2였나? 네, 아무튼 딱 평균 100.101%였나? BMI가 100% 딱 하여튼 딱 표준. 그러면 만약에 이런 체형이면은 더 불편하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키가 크면은 불편하겠죠. 오히려. 아니면은 시트 포지션이 아까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네. 틸팅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밖에 안 되고 위아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리는 긴데 팔이 짧거나 팔은 긴데 다리가 짧거나 그렇지. 다리가 뭐 짧거나 아니면 다리가 길거나 다리는 긴데 팔이 짧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맞추기 힘들죠. 이게 텔레스코프이 되면 뽑으면 되는데 뽑거나 밀면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차주님도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키가 큰 사람이면 정말 불편할 거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때로는 이제 한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한손 운전이요? 네. 아, 그랬을 예. 때 이제 팔걸이 각도라든지 이런 위치는 좀 어떠신지.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경차에 있어서 조금 나름 저는 생각을 잘 했다고 봐요. 물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떼고 사제로 이제 여기 뭘 넣을 수 있는 그 일반 차량 그런 것도 파는데 중국산에서 사실 퀄리티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넣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경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 공간이 얼마 안 되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공간을 좀 넓히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작은 거를 해서 이제 고정만 할 수 있게 하고 뭐 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원가 절감도 되고, 이 경차 원가 절감에서 완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실용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각도도 저는 그렇고 만족스러워요. 편의성도 그렇고. 각도 조절은 안 돼요. 이게 예. 근데 그냥 할 때는 저한테는 딱 맞아서 딱 맞다. 저는 그게 그냥 왼팔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왼팔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핸들의 그립감인데 좀 어떠신지. 살짝 얇습니다. 살짝 얇은데 네. 뭐 그렇게 뭐 저는 그렇게 크게 불만을 가져온 적은 불만.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3스포크를 좋아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GT 휠 같은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부터 레이싱 게임 많이 했거든요. 네. 형님 뭐 오락실에서 뭐 이니셜 D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심이라고 하죠. 레이싱 심. 그 약간 프로젝트 카라든지 네. 아세토 코르사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휠 같은 거 사면 이런 식으로 3스포크로 되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괜찮다. 무게감은 좀 어떠신지. 이거요. 네. 그러니까 뭐 돌렸을 스티어링 감도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건데 아시다시피 스파크 같은 경우 CT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CT 모드를 하면은 80kg 이하에서는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좋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운전하는데 아마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냐면 한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80kg가 넘어가면 조금 무거워지는데 무거워. 근데 그 감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으면 어떻을까. 제가 저희 어머니 차가 미니인데 네. 미니를 운전하면은 확 무거워요. 근데 미니에 적응하다 이걸 돌리면 너무 가벼워요. 80kg 이상에서도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감도 조절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으면 어땠을까요? 뭐 3단계든 2단계만 해도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차주님 개인적으로 좀 가벼운 것보다 좀 무거운 거 좀 선호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가벼우면은 급격한 핸들 조작 때 제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여유도 좀 있고 했는데 여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좀 너무 가볍다 보니까 너무 가볍다. 좀 그렇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일단은 이거를 잠깐 불을 꺼도 되나요? 아, 이거 네, 상관없습니다. 보시면은 네. 지금 이게 안 보이는구나. 예, 전혀 몰라요. 요 부분만 불이 들어옵니다. 요 부분이요, 요 부분만. 그래서 밤에는 이게 불 아마 지금 촬영 때문에 촬영 중 네. 생겼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좀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지 이러면서 요 부분도 이제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부분 다 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이게 조금 아쉽고요. 그 외 소재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경차니까 그냥 플라스틱이고 운전석만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운전석만 들어와요. 창문 쪽만. 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차량 차량. 도어 잠금 이제 막 이런 것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위치나 편의성 괜찮아요. 불 들어온 거 이외에는 다 괜찮. 뭐 앞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뭐 뒷창문을 연다거나. 다행히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약간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파가지고 양각으로 파서 이렇게 좀 만질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네. 그런 것도 없어서 매끄러워서 예를 들어서 뭐 뒷창문을 여는데 앞창문을 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실수 안 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그렇고요. 이제 그나마 좀 좋은 거는 앞쪽이 이제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오토 윈도우가 돼 있고 오토 윈도우. 요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깜빡 드렸는데 이쪽에 또 릴레이를 달아서 튜닝도 하신 거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뒷창문도 다 하셨네. 뒷창문까지는 아니고 뒤에는 사람 태우기가 아시다시피 좀 좁아서 잘 안 태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서. 네. 핸들에 있는 버튼 뭐 위치나 편의성인데 보니까 좌측은 핸다밖에 없네요. 그쵸. 두 개가 좀 죽어 있는데 저거 사실 프리미어 가면 꽉 차 있겠죠? 그쵸. 크루즈 기능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프리미어 등급부터는 이제 전방 추돌 경고 장치와 시티 브레이킹, 그러니까 자동으로 멈춰주는 것까지 충돌할 것 같으면 시속 80km 이하까지만 작동하는 걸 알고 이하인가 이상인가부터 작동하는 건데 그거 기능 이제 감도 조절하는 기능, 뭐 멀리 보통 뭐 이렇게 조금 민감하지 않게 둔감하게 그것도 있고 뭐 그 기능을 끄고 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크루즈 관련된 기능 지금 크루즈가 빠져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저는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고. 네. 자, 그다음에는 우측에 보니까 볼륨이나 음량인데 뭐 다 괜찮으시죠? 뭐 네, 볼륨, 위치나 네. 편의성은 이거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아. 이 고무 버튼도 사실 이렇게 고무 같은 거 오래되면 찐득찐득거리지 않을까봐 이렇게 코팅 벗겨지면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냥 지금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립감이 있어서 잘못 누르거나 그럴 수 있게 되게 미끄러운 조절은 잘못 누르거나 네, 진짜. 그렇죠. 그거는 없어서 그건 되게 좋고 그렇구나. 코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이퍼나 깜빡이 위 그건 다 괜찮나요? 이거를 너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뭐 소재가 저렴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INT라고 해서 인터벌이라고 해서 네. 그 보통 와이퍼가 오프가 돼 있고 위에 한 단계가 더 있잖아요. 네. 속도를 제가 돌려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프리미엄인데 LT까지는 없어요. 이 기능이 따로 놓을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로우부터는 속도가 그래도 조금 조절이 안 되는데 조금 빠르다 보니까 비가 애매하게 오면 이게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수동으로 한 번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쓰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튜닝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셰프리가 코딩도 해야 되고 현대기랑 좀 틀리거든요. 이게 스위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이건 좀 넣어주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얼마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하죠. 깜빡이 괜찮고. 깜빡이는 원터치도 되고. LT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보니까 네. 좀 애매한 등급. 그쵸. 가성비는 너무 좋은데 네. 가성비만 보면 추천하기 딱 좋긴 해요. 있을 거는 최대한 뭐 많이 넣고 그냥 130만 원, 1,300만 원이니까 뭐 이 정도면 왜냐면 요새 경차 값이 비싸니까 이게 네. 무슨 경차 이런 것도 있잖아요. 1,300만 원까지는 뭐 경차가 1,300만 원 그 정도는 괜찮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맞춰서 넣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소소한 것들이 조금은 아쉽고 타다 보면 느껴지는 아쉬움이 그러니까 타다 보면 아쉬움이 느껴지는 뭐 이런 걸 라이트도 그렇고. 네, 이런 거 좀 넣어도 되지 않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저도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기판의 위치나 편의성은 괜찮죠. 네,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는 네. 이게 셰프에서 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아. 색깔이 차량 색깔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이 색깔이 안 나오기 전부터 이 색깔이긴 했어요. 네. 근데 왠지 이것도 좀 의식해서 이비자 블루랑 비슷한 이 원더랜드 블루를 한번 넣어볼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색깔이 너무 똑같아서 좋고 시인성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기름칸 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 그냥 직관성 좋고 저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LC도 좋고
자, 그다음에 모니터인데요. 네. 모니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맞다. 이거는 다 튜닝 하신 거죠? 저 색깔 저거는. 아,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거랑 네, 키 이것도 원래는 은 색깔, 은 그냥 색깔인데, 플라스틱인데 제가 다 트림 다 떼가지고 해가지고 카본도 하고. 네, 막. 카본 이거 3M도 하고 이건 아마 에이버리일 거예요. 지금 생각해 에이버리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쁜 것 같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좀 뜨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 네. 작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요것도 그렇고. 자, 모니터인데 이 모니터에 대한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보니까 이게 카플레이가 좀 되거든요. 그쵸. 지금 안드로이드 이거 카플레이죠? 네, 카플레이. 무선이 둘 다 다 됩니다. 무선으로 다 됩니다. 무선으로. 둘 다 무선으로. 순정으로 원래 아, 다 되는. 안드로이드는 무선 안 되는구나. 아. 네, 카플레이는 무선 됩니다. 순정으로 원래 되는 건가요? 무선은 순정으로 안 되고요. 프리미어 등급부터는 네. 저기 마이링크라고 해서 이제 7인치짜리 이제 옵션이 들어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플레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해서 그걸로만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순정 내비가 없어요. 그걸로 네. 이제 미러링만 가능했는데 저는 LT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선택을 안 했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선택도 아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선택을 못 했기 때문에 그 흔히 아시면 딜러분들이 차를 사면은 이제 사전 내비게이션 작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특별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굉장히 잘 챙겨주셨는데 어. 이게 아이나비 순정, 그러니까 아이나비 맵만 들어가 있는 거 아이나비 순정 내비 중에서 네. 안드로이드 들어간 거를 어떻게 찾으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서 이제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링킷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만든 이제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에 이제 꽂으면은 네. 이제 카플레이나 이런 걸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작업을 해서 트림을 다 드러내서 거기에 붙이고 작업 연결을 해서 지금 이제 쓸 수 있게 딜러님께도 해주신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 사제 내비게이션은 찾아주셔서 그건 달아주셨고 나중에 이제 차 출고받은 다음에 그 카링킷을 사서 뜯어가지고 붙이고 작업을 했죠. 제가. 되게 손재주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근데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꼭 그렇게 안 해도 유선으로는 되잖아, 그렇죠? 아, 일반 사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안 됩니다. 아. 네, 그냥 일반 사제 내비게이션, 사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그러면 순정 자체가 아예 카플레이가 이런 거는 다 안 된다 보면 되네. 마이링크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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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프리미어 등급도. 프리미어. 알겠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뭐 이쪽에 있는 버튼 위치에 편해서 다 괜찮나요? 일단은 요 비상깜빡이 깜빡이. 커서 좋고요. 잘 눈에 잘 들어오고. 위에는 잘 안 쓰죠. 볼륨.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잘 안 쓰죠. 그냥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거 그냥 이거 뭐 음악 들을 때. 일시정지 뭐 이런 거 쓰는데 사실 요거보다는 요걸로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요걸로 많이 하는데 근데 뭐 버튼 같은 것도 느낌도 괜찮고 그냥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것 네, 같다. 오디오 음질도 30 이상 넘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수동 에어컨. 근데 이게 오토 에어컨이 좀 예쁘긴 합니다. 오토 에어컨이 여기 액정이 들어가는데 글로시한 재질로 들어가서 네네. 기능적인 면은 좀 제쳐놓고 보더라도 네. 되게 일치감 있고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건 살짝 조금 사실은 조금 그거는 좀 아쉽긴 한데 아쉽구나. 이게 기스도 잘 나거든요. 이게 매트한 소재라서 네. 좀 이쪽이었나? 이쪽 났는데 그래서 뭐 그냥 기능적인 면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로고 느낌도 되게 굉장히 좋고 이게 좀 많이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다 뭐 밑에 쪽은 사실 뭐 버튼이 여기 엉따가 여기 있네요, 밑에. 엉따가 여기 있는데 1단계밖에 조절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좀 많이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좀 많이 따뜻합니다. 이게 처음에 틀었다가 좀 올라오는 속도는 조금 더딘 것 같은데 네. 따뜻해지면은 아마 현대 기아차에 한 2단계, 3단계 튼 정도? 근데 그럼 조절이 안 되니까 좀 아쉽죠. 조절이 안 되니까 중간 너무 뜨거우면 또 꺼야 되네요, 그렇죠? 네, 중간에 좀 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거 뭐 위치나 편의성 위치는 괜찮네. 밑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 지금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안 보이는데 USB 연결하는 것도 있고. 수납 공간 좀 어떠세요? 컵홀더라든지 이런. 수납 공간. 네. 나름 이제 공간에 이제 한정적이 있는 상태에서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컵홀더도 네. 2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사실 지금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네. 깊네. 여기도 있고 깊고 나름 깊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지금 물건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네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여기 요 부분, 이 부분 스티블리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부분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요 고무를 2018년식인가 17년 18년식인가 아마 그때부터 이 고무 패킹을 빼가지고 네. 여기 한동안 물을 못 올렸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 이런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시 사가지고 제가 달아. 작업도 하셨구나.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도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 뭐 손소독제 넣던가. 네. 글로브 박스는 좀 작아요. 글로브 박스는 좀 작은데 네. 이 정도.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작업을 잘 못해가지고 아, 괜찮아요. 중국산 필름 하다 보니까 잘 안 붙더라고요. 아, 재난이나 이게. 이런 거 좀 잘 안 돼서 이건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다시 작업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괜찮나요? 어떻게 좀. 다만 아쉬운 거 뒤에 컵홀더가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좀 제일 큰 거. 아, 너무 커서 뒤가. 텀블러 사이즈가 아니면은 막 지 혼자 막 움직이고 이래서 뭐 놓지를 못해요. 아, 그게 조금 그 아쉽죠. 부분이 좀 아쉽다라 보면은 네. 아, 될 것 같다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승차감 서스펜션. 네. 승차감 같은 경우는 네. 좀 단단한 편이고요. 그래도 이제 좀 경차 중에서는 좀 하체 밸런스나 이런 게 이제 다양한 네. 리뷰어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경차의 수준 뛰어넘었다, 소형차 정도급은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걸맞게 좀 탄탄한 세팅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낭창낭창하진 않고요. 조금 막 엄청 단단하다 이렇게 말기는 못하겠는데 그냥 네. 좀 이렇게 좀 달리는데 크게 불편이 없는 좀 탄탄한 세팅이고. 탄탄 세팅이다. 네. 오. 자, 그러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 네. 저기 이건 사실 뭐 모드가 따로 없잖아요. 무조건 그냥 드라이브 모드. 뭐 드라이브 스- 모드는 따로 없습니다. 네, 뭐 스포츠 이런 거 없고 그냥 기본 순정. 기본 순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드만 있습니다. 자, 여기 가속력인데 이 가속력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속력 같은 경우는 네. 아시다시피 이 지금 스파크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1.0 SG 이 스몰 가솔린 엔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상하이 GM이랑 이제 같이 만든 상하이 기차에서 네. 설계를 해서 이제 GM이랑 설계를 해서 이제 가지고 온 엔진인데 네. 이 엔진이 그냥 뭐 3기통이고 해서 진동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막 엄청 좋은 엔진이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그냥 뭐 엔진 블록을 통합을 해서 이제 GM이 좀 원가 절감도 하고 좀 너무 그 전에는 되게 복잡했거든요. 막 네. 엠텍 엔진만 해서 뭐 아시다시피 GM이 대우를 인수했으니까 대우에서 개발한 엔진, 뭐 그다음에 뭐 홀덴에서 개발한 엔진 막 이런 거 막 다 섞여 있었는데 그걸 이제 통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1.0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네. 출력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72마력인가? 그리고 이제 토크가 10토크도 안 돼요. 9.6토크인가? 9.6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엔진 자체만 보면 힘이 별로 없어요. 이제 토크감이나 이런 걸 느끼기 힘든데 문제는 이 힘 없어도 그 토크나 그 마력에 대해서 그 모든 엔진은 그 토크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 실용량의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 구간까지 잘 끌어주는 게 이 CVT 미션. 이게 어. 자테코 닛산에서 만든 미션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채택을 굉장히 잘한 게 얘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이게 자테코 CVT 미션이 너무 좋은 건지 아니면 얘랑 궁합이 잘 맞는 건지 아니면 GM과 이제 자테코나 이런 거 협력을 해서 되게 세팅을 잘 잡아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얘 부족한 성능을 그래도 최대한 끌어올 수 있게 하니까 밟으면 그래도 조금 밟는 대로는 나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능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막 답답한 건 없어요. 시티카로 모는 분들은 아마 크게 답답함을 못 느낄 거예요. 모닝에서는 느끼는데. 모닝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네, 그렇죠. 그런 걸 못 느낀다. 뭐 건더기에다 힘이 딸린다거나 그런 것도 그렇죠. 별로 못 느낀다. 모닝은 4단 변속기라서 좀 문제가 많죠. 근데 얘는 CVT 궁합이 좋아서 그거는 크게 뭐 혹시 이거 꿈속에서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요? 네, 실제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꿈속에서. 네, 일단 계기판상에는 200km까지는 나와는 있지만 200km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네. 140 140. 부근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한 120, 130까지는 그래도 이게 법적 허용 속도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는데 거기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차가 작기도 작고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대래 겁도 나고 해서 제가 좀 많이 몸을 사리거든요. 네. 그래서 한 145, 147 정도는 아마까지는 갈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영상이나 제 경험도 그렇고. 그러면 제동력. 제동력 같은 경우는 뭐 얘를 가지고 뭐 서킷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뭐 튜닝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도심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블랙박스 영상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한번 터널 좀 구조가 설계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앞에서 급정거를 할 일이 생겼어요. 네. 근데 굉장히 순정 브레이크 치고는 이게 쉐보레 순정 브레이크가 현대기아를 오는 분들은 이제 담력이 밟은 만큼 오니까 초반에 현대기아처럼 초반에 이렇게 확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누른 만큼 서니까 그게 조금 적응 안 돼서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안 되냐 하시는데 브레이크 자체 성능 놓고 보면은 쉐보레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도 물론 좋아졌지만 쉐보레 잘 씁니다. 잘 쓴다. 순정 브레이크 시스템. 코너링.
코너링이 사실 제일 만족스럽죠. 왜냐면은 어차피 얘는 엔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달리기 뭐 적합한, 아무리 CVT나 공음이 좋아도 뭐 네. 그런 성능, 솔직히 뭘 볼만한 성능은 아니니까. 코너링 성능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굉장히 뭐 잘 돌아가고, 고속 코너든 아니면 뭐 헤어핀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도심에서 헤어핀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네. 아무튼 그런 코너링 성능도 일단 경차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경차 수준은 아니고 한 소형차 정도 수준. 왜냐면 이게 독일의 오펠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우토반 이런 것도 달려야 되니까 조금 조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뇌피셜 아닌 그런 그런 부분. 예, 그래서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국산 경차보다 훨씬 다른 경차보다 탄탄합니다. 만족도는 높아요. 하체에 대한. 하체야. 자, 기업이 미션인데 요건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엔진은 배기음인데 1000cc. 사실 뭐,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기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 순정 배기는 뭐 사실 뭐 들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죠. 아마 그러니까 창문 열고, 그러니까 배기 쪽에서 찍으면은 아마 CVT 이거 크게 윙 하는 거 아시죠? 그 소리가 아마 더 크게 들릴 거예요. 그게 네. 네. 배기음은 정말 이제 정말 그걸로 경제성을 위해서 연비를 뽑아내고 이 작은 엔진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매니폴드도 보통 보면은 그 실린더에서 이렇게 3개나 4개씩, 예를 들어서 4실린더 같은 거 4개에서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네. 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놈을 모아서 하나로 나옵니다. 3기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배기를 환경과 연비,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이제 출력을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율을 맞춰놨기 때문에 배기 소리는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언덕길에서 네. 약간 밟다 보면 좀 RPM만 좀 많이 좀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CVT가 약간 미끄러진다든지. 미끄러진다는 것처럼요. 네. 언덕길에서. 그럴 수는 있죠. 그랬을 때의 엔진음은 좀 어때요? 윙 돌아가잖아요. 이게 제 차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스파크에 뭐 제 스파크에 대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전체 스파크에 대한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3000? 네. 3500 그러니까 3, 4 그 사이에 있을 때 밟을 때 가끔씩 되게 불쾌한 진동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약간 다다다다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엑셀을 밟았다가 떼가지고 다시 밟으면 뭐 4000, 3000이 돼도 또 그냥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언덕 같은 데 오를 때 만약 그런 느낌이면 굉장히 불쾌하죠. CVT가 잘 미끄러지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세팅을 잘 해놔서. 근데 가끔씩 있는데, 그럴 때는 밟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미끄러지네 막 이런 느낌. 미끄러졌대요. 괜찮긴 괜찮았습니다. 스피커는 그러니까 오디오 성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음악 들었을 때. 나름 만족스러워요. 이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그러니까 스파크 관련 커뮤니티겠죠? 네. 좀 요새 눈팅만 하고 잘 활동을 안 하는데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순정 스피커가 분명히 좋은 게 들어갈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경차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볼륨이 30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출력도 생각보다 빵빵하게 잘 나오고, 고음, 이게 사실 이 정도 차량인데 사실 뭐 요새는 너무 차량이 상용 평준화 돼서 그런데 트위터가 여기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일반 그 중저음을 이제 하는 이제 우퍼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네. 나름 고음 영역하고 이제 해상도 분리나 이제 음역 분리가 잘 돼 있어서 해상도도 나쁘지 않고 음역 분리도 그냥 좀 돼서 그냥 경차 순정 스피커가 이 정도면은 좀 들을만한데라는 생각이 한데요. 1, 2, 3, 4, 5, 6 그러니까 6개의 스피커가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 혹시 사람 태워보신 적 있죠? 많죠. 많죠. 네, 많은데. 네, 뭐 레그룸, 헤드룸, 등받이 각도에 대해서 혹시 크레임 접수를 받으신 적이 좀 있으셨는지? 뭐 제가 태워주는 거니까 뭐 클레임을 하면 야 내려 네, 그렇죠. 이러니까 네.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보통은 그냥 태워준 거 고맙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제가 경험한 거나 네. 이런 걸 보면은 네. 솔직히 뒤에 사람을 태우고 싶으면은 레이나 캐스퍼를 가시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키가 181 정도 된다 했잖아요. 네. 제가 운전하기 지금 그래도 좀 편한 포지션인데, 이렇게 하면은 요 뒤에는 네. 조금 키가 좀 있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좀 키가 많이 작고 덩치가 작은 조그만한 아담한 분은 모르겠는데, 일반 남성분이나 이런 분도 못 탄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그렇지.
이게 무릎이 닿고 밑에 발을 놓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닿으면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주먹조차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부드러운 소재를 해서 살짝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닿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도 태우기 힘들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거는 지금 시트를 제가 편하게 차가시라고 뒤로 무는데 이거를 한 4단계 정도 앞으로 옮기면은 앞뒤도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한 175 정도 되는 성인 남성도 일단 탈 수는 있어요. 뭐 네. 편하게는 모르지만 탈 수는 있는데 사실 딱 그 3명 정도가 그나마 태울 수 그렇죠. 있고 4명부터는 태워본 적이 있는데 남자가 4명이다? 일단 불편하고 저도 운전 포지션이 안 나오고 불편하고 무거워서 차가 안 나갑니다. 무거워서 3명까지는 좀 괜찮아요. 4명부터는 차가 안 나가요. 무거워서 5명? 이게 승차 최대 인원이 5명이잖아요. 예. 그게 안 나가고 태우기도 힘들 거고 그냥 우리에 그냥 갇혀서 가는 약간 돼지 그런 돼지. 느낌? 그런 느낌일 겁니다. 야, 혹시 뒷자리에서 승차감 관련돼서 혹시 뭐 크레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승차감이요? 예. 뒷자리 승차감 어때요? 승차감은 1년은 좀 딱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뒤가 토시온빔이니까요. 그리고 또 뭐 경차하다 보니까 뭐 세팅을 뭐 그렇게 막 승차감과 이제 일반적인 주행 성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성능을 하긴 힘들잖아요. 부품도 좀 싼 걸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뭐 뒷자리는 그렇게 막 가속방 시동을 조금 좀 빠르게 넣으면 여기서는 그래도 좀 들썩거리긴 하지만 괜찮아도 뒤에는 좀 이렇게 더 뜰 수도 있죠. 아무래도 좀 탄탄하다 보니까 세팅이 좀 더 그런 것도 있고 시트 쿠션감도 아무래도 고급차보다는 좀 낮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무래도 경차니까 좀 감수하셔야 될 것 부분도 같다. 있고 등받이는 사실 조금 서 있긴 합니다. 등받이는 좀 서 있구나. 네. 자, 그래서 캐스퍼가 좀 부러워요. 그래서 조절되니까. 자,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 사이즈는 기대를 안 하면 넓어 보이고요. 만약에 기대를 하시면 좁을 거예요. 네, 뭐 이것저것 넣고 잊어버리고 뭘 넣으려고 하면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큰 트렁크는 아닌데 근데 경차니까 뭐 트렁크가 우리 옛날에 뭐 티코나 이런 거 생각하듯이 경차가 뭐 트렁크 한 이만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보단 넓어요. 생각보다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장 보고 뭐 넣고 이런 거는 다 가능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잠깐 제가 미니 클럽맨을 타시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잠깐 제가 미니 클럽맨을 좀 빌려 타고 어머니가 이걸 타시고 이제 골프장에 가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미니 클럽맨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이제 클럽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 말고 그냥 요 앞부분만 한 것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넣어야 좀 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사실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기대하면 안 된다. 그냥 뭘 넣을 수 있다. 차박인데 차박 가능할 것 같으세요? 차박은요. 네. 개조를 하면은 시트가 지금 이게 완벽하게 안 넘어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를 커팅을 해서 이게 벗겨보면 이게 여기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이거를 커팅을 해서 뭐 완전 풀플랫 할 수 있게 완전 뒤로 젖힐 수 있게 만들면은 가능해야 하겠죠. 가능해야 한데 그래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요. 안전성 한다고 해도 그냥 불가능하다 보면 되죠. 차박은. 좀 폴딩은 되잖아요. 그렇죠? 폴딩은 되는 그쵸. 이거는 완전 앞쪽이나 뒤쪽이나 완전 풀 폴딩은 안 되는데 뒤는 되는데 캐머라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요? 현대 기아는 풀 폴딩 하면 뒤에만 하면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요 시트를 뽑아서 밑으로 넣고 이게 뭐지? 좌판이라고 하죠. 좌판을 뽑아야 돼요. 뽑아서 밑으로 넣고 그다음에 요 등판을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올려야지 그래서 좀 플랫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자전거나 이런 걸 좀 넣고 좀 공원도 다니고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귀찮아서 하기 힘들어요. 좀 별로 그렇게 그 폴딩에 대한 편의성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차의 장점은 아무래도 구매를 하시는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 경차에서 유일하게 수동을 선택 가능하고요. 제 차는 오토겠지만 그 다음에 캐스퍼도 터보가 들어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변속기가 4단이라서 터보도 타봤는데 조금 멍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CVT와 엔진의 궁합은 꽤나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막 크게 막 가속을 한다거나 막 킥다운을 해서 막 추월하고 막 그런 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운전하시는 분이면은 만족을 할 겁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못 느낄 거예요. 특히 도심 주행이 위주시면 뭐 스파클을 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행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행성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안전성 KNCAP 그러니까 한국
그 안전도 평가에서도 다 별 5개를 받았고 어. 굉장히 높은 점수죠. 경차치고도 별 5개를 M300 이후로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것도 좋고 북미에서도 꽤나 높은 점수. 네, 뭐.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높은 점수. 그러면 차주님께서 생각하신 이 차 단점은 어떤가요? 단점 같은 경우는 역시 3기통 차량인데 아무래도 3기통에 그 특유의 진동이 있어요. 아, 4기통 같은 경우 이게 진동이 어느 정도 상쇄되니까 크게 없는데 3기통 같은 진동 상쇄가 이게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진동이 생기는데 네. 그거를 좀 잡아줄 댐퍼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경차니까 음. 원가 저감에서 좀 많이 상쇄할 그게 없다 보니까 진동이 좀 많이 느껴질 수 있고 좀 많이 놀랄 거예요. 이 차가 원래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차는 경차라서 뭐 에어컨을 켜고 뭐 되게 경쾌하게 주행한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조금 그 출력에 모자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스파크가 사실 터보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출시를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쉐보레다 보니까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게 기아, 모니 이런 것보다 부품값도 그렇고 좀 높다는 점. 쉐보레가 이제 점점 외제차로도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랑 연관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품값도 현대 기아보다는 좀 비싸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외에도 뭐 이것저것 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행성과 안정성을 그렇죠. 조금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스파크가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뭐 차량 가격 대비 차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인데 그러니까 선택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프리미어를 선택을 하지 못한 프리미어 수동을 선택 못한 게 수동을 이 차가 이렇게 하차가 탄탄한데 수동 배속기를 했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재밌는 주행이 가능했겠죠. 뭐 서킷 같은 데도 사실 프리미어 수동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재밌게 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차에 무슨 서킷을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행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나름 또 재미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쉽고 프리미어에서 빠진 옵션들 이런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원가 절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LT 등급을 선택한 게 제일 아쉽죠. 그래서 프리미어 가서 될 수 있는데 옵션 더 넣으면은 제가 또 좋을 것 같다. 고생도 안 했을 거고 당연히. 그렇죠.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쉐보레 네. 서비스 센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쉐보레 서비스 센터 사실 현대 기아도 그렇고 뭐 외제 서비스 센터도 그렇고 사실 서비스 센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친절한 데는 정말 친절하고 잘 정비를 해주시는 반면에 불친절한 데는 무슨 지적을 받아도 계속 불친절할 거라서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쉐보레는 현대 기아보다는 공임이 좀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품 비용도 부품 비용이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공임은 사실 이제 정비사분들이 노고를 하시니까 뭐 그렇죠. 올려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많이 싼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올려봐도 되는데 부품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아세이 통으로 이제 배선이 통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터만 해서 따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 작업할 수 있게. 네. 몇천 원이면 사고 뭐 비싸봤자 몇만 원이면 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짝 같은 경우도 통으로 해서 뭐 10만 원 막 20만 원으로 받았고 뭐 이런 부분 바꾸고 싶어도 그 통으로 바꿔야 돼요. 통으로. 그리고 뭐 스위치 이런 것도 통으로 나오고 그 그 다음에 배선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이 LED 작업을 했잖아요. 네. 이거 할 때 순정 배선으로 제대로 작업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배선 작업을 따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보다 순정 배선 통으로 작업하면 좋으니까 요 부분만 LED 들어온 부분만 작업을 했는데 현대 기아나 이런 것처럼 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문짝 여기 뒤쪽까지 가는 게 통으로 나온다. 그게 10만 원이 넘는데요. 그거는 제가 작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다 뜯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굳이 단가를 올리느냐, 그러니까 부품값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받느냐. 부분을 하면은 정비사분들도 어쨌든 간에 편할 거고 작업하기 편할 거고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품값이 좀 적게 되니까 편할 텐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범퍼도 미도장으로 나오니까 도장을 따로 해서 또 해야 되고 그럼 도장비 따로 넣으니까 그래서 쉐보레가 범퍼 같은 교체하면 솔직히 현대기아보다 좀 더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부품값이 문제다. 부품값이 문제다. 제일 문제다. 그리고 뭐 소모품도 좀 비싼 편이죠. 소모품이라고 하면 이제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엔진 오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네, 뭐 엔진 오일 이런 거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뭐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고 브레이크 패드도 뭐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부분은
뭐 조금 비쌀 수는 있겠죠. 음. 예를 들어서 점화 플러그라든지 이런 게 뭐 점화 코일이나 이런 거는 현대, 기아, 뭐 모닝 이런 거보다 비쌀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좀 나지. 뭐 그렇게 막 이것 때문에 유지를 못 하겠다 막 이거 왜 차이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좀 탈 수 있냐는 질문인데 그래도 뭐 이제 뭐 사회 이제 초년생분이라든지 내가 좀 벌이가 좀 마땅치는 않지만 차는 필요한데 네. 내가 과연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 순전히 차에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다. 뭘 얼마. 그러니까 네. 차에만 들어가면은 사실 경차니까 보험료까지 포함하면은 넉넉 잡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면 40? 40만 원도. 그 정도 월 차가 40.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하신 거죠? 그쵸. 차 비용 빼고 뭐 할부 차 비용 이런 거 빼고, 빼고 좀 넉넉하게 타고 다니면 한 40 그 정도면은 정도는 유지가 뭐 많이 타고 다니면 한 40, 그러니까요. 50 뭐 그 정도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뭐 풀할부로 산다고 하면 거기다 플러스 할부금이네. 할부금. 근데 이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스파크 같은 경우는 무이자 할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었거든요. 프로모션만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하면은 정말 뭐 경제적으로 타고 계시는 분들 뭐 40만 원? 자, 할부금 다 포함해서 40만 원, 50만 원이면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이 차는 따로 없죠. 고질병, 결함. 네, 왜냐면 그 전에 더 넥스트 스파크에서도 뭐 시동 꺼진 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더 뉴 스파크 오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해서 와서 크게는 없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같다. 네. 잡소리나 풍절음 있나요? 잡소리나 풍절음. 뭐 제가 이런 걸 뜯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소리하는 거 빼고는 그냥 순정 상태로 생각하면은 풍절음이야 있죠. 왜냐면은 방음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기 따 보면은 방음 비닐 빼고는 뭐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슐레이터가 뭐 꽉 차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절음이나 이런 거는 고속도로 같은데 80km 넘어가면서 이제 좀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좀 많이 키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외에 뭐 잡음이나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풍절음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80km 넘으면 차량 이슈가 좀 있나요? 이게 뭐 커뮤니티나 뭐 차량 이슈. 네. 사실 저는 반신반의하는데 네. 이 CVT에 대해서 내구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표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물론 CVT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네. CVT 미션을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네. 근데 그냥 흔히 CVT 내구성 안 좋다.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마티즈 2 때 그 실수 CVT 정말 문제 많았잖아요. 네. 그때 고정관념이 박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션이 굉장히 좋은 미션이거든요. 내구성도 괜찮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정말 일부분의 케이스고 지금 얘는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성능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CVT 치고는 좀 믿을 수 있는 미션이어서 그거는 조금 낭설이라고 치고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조금 개개인의 케이스고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결함으로 표현할 정도는 아니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그 외에 사실 뭐 많죠. 그냥 뭐 잡음이 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런 거는 뭐 그 차량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는 크게 뭐 시동 꺼져가지고 뭐 죽을 뻔했다 급발진했다는 그런 거는 별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들어본 적 없고. 네. 사실 뭐 잡소리 나도 그냥 서비스 센터 가면 다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엔간하면 잡아주죠. 엔간하면 좋은 서비스 센터를 가셔야죠. 네. 서비스 센터 가도 못합니다. 귀찮으면 그냥 이러고 뭐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내비게이션 다 떼고 오세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귀찮은 데는. 자, 주위 반응인데 이 차를 사시고 났을 때 주위 반응 어떠셨는지? 주위 반응. 일단 스파크 같은 경우는 그냥 왜냐면 제가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파크가 됐든 뭐가 됐든 차가 있다는 것 자체에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친구죠. 네, 그렇죠. 부러워하는 거 친구가 많고 차가 보통 여성분들은 많이 예쁘다고 하세요. 이게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색상인가 봐요. 네. 그래서 예쁘다고 하시는데 남성분들 좀 이게 좀 갈려요. 진짜 너답다라고만 얘기하시는 친구도 있고 좀 튀는 거 좋아하는 것 같네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예쁘다고 하는 친구도 있긴 있는데 좀 남성분들은 호불호 갈려. 여성분들은 예쁘다. 스파크 같지 않다. 뭐 경차 같지 않다. 뭐 국산차 같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색깔 때문에 그런 거. 색깔 때문에. 아무래도 색깔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하차감이 좀 있나요? 하차감은 사실 경차니까 뭐 하차감이 있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색깔이 독특하니까 가끔 정차 있거나 이러면은 좀 신기해서 사람이 쳐다보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무채색 계열이 차량 많다 보니까 이런 차는 색깔이 없잖아요. 맞아요.
오, 저 차 뭐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동생이 왜 자꾸 쳐다봐? 이런 적이 그 있는데 정도로. 네, 사람들이 좀 쳐다보네. 에피소드가 있다면 사실 뭐 그냥 뭐 방금 전에 있던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되겠죠. 아, 네, 그쵸. 뭐 네. 그 정도. 네, 뭐.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꼭 알아야 될 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거잖아요. 어, 이 차를 네. 뭐 고려하시는 이유가 뭐 다양하겠죠. 뭐 경차가 음. 경직성이 좋으니까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간단하게 출퇴근할 차량이 필요하니까도 있을 거고, 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스파크를 보시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혼자나 아니면 두 명이서 타고 다닐 때 그냥 도심이나 뭐 아니면 고속도로를 타도 그냥 뭐 크게 무난하게 그냥 뭐 불편함 없이 그냥 타고 싶다라고 하면 스파크를 가시는 게 맞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자박을 너무 하고 싶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내가 뭐 짐을 실 일이 많아. 뭐 이런 일을 많이 해. 그럼 레이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SUV가 필요하면 캐스퍼 가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뭐 모닝은 솔직히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모닝. 그거는 모닝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얘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 장비가 좀 빠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편의 장비보다는 일단 차량 기본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차가 훨씬 메리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파크 같은 경우는 모닝과 다르게 이제 색상을 단종시키고 또 새로운 색상을 만들고 막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는 색상이 나오시면은 굉장히 만족하는 차량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네. 네네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 친구분이 나도 스파크를 사고 싶다. 등급이랑 네. 옵션 추천 좀 해달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프리미어를 사라.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프리미어 프리미어를... 이상을 사라고 하죠. 프리미어나 프리미어 정도는 가는 게 좋고, 네. 그러니까 오래 탈 거라는 가정 아래. 네, 오래 탈 거라는 가정 아래. 네가 쓰면서 불편함이 생기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하고 나서 후회가 생기는 거랑 하지 못하고 후회가 생기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럴 바에는 일단은 선택을 하고 나서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다. 네, 그게 낫다는 거고, 그래서 프리미어를 추천을 하고, 돈이 조금 없으시다면 뭐 LT도 뭐 선택해도 되죠. 근데 LS는 선택하지 않는 걸 추천해요. 배는 뭐 특수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거 LS는 정말 너무 빠져있는 게 많아서 LT 정도 이상은 가셔야 돼요. 최소한. 네. 마이핏 이런 거는 뭐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거고. 마이핏 레드핏은 그냥 뭐 에디션인 거죠. 그냥 뭐 옵션이 더 많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예뻐 보이니까, 특히 이 크롬 때문에라도 좀 앞에 크롬이 너무 이상하다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그 블랙으로 좀 칠해놓으면은 좀 낫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선택하시는 분들 많죠. 또 루프도 블랙으로 되니까. 그건 완전 도색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필름이 아니라 완전 도색이라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뭐 카페에다 글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무슨 등급 추천하냐, 뭐 이 차 뭐 혜택 어떠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제일 많네. 뭐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나요? 차에 글 쓰시는 지금 최근에 궁금해하는 거는 스파크 단종되나요? 단종되나요? 왜냐면 지금 쉐보레가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설에 의하면은 저기 부평 공장이라고 하죠. 인천 부평 공장에서는 이제 그 트레일 블레이저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창원 공장, 지금 옛날 국민차 공장이죠. 네. 지금 여기서는 원래 스파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스파크를 점차적으로 단계를 줄이다가 북미에는 이미 단종이 확정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단종이 돼서 이제 9B QX인가 그라고 하는 이제 그 소형이 아니지, 그치, 준중형, 그러니까 투싼하고 스포티지랑 경쟁할 수 있는 SUV를 만들어서 내놓고, 그렇게 두 차종으로만 국내 생산하고 나머지 모델은 트래버스나 뭐 말리고 단종시키고 막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해외에서 가져와서 그냥 수출용 차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스파크가 단종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도 많은 건데 스파크 단종되면은 부품 안 나오나요? 차값 떨어지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부품은 어떤 차든 단종돼도 10년 이상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티코도 지금 부품이 나오는 판에, 그거는 정말 대우라는 기업이 없어졌는데 티코 부품이 나오는 판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부품은 나오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차량 뭐 감가 되나요? 뭐 아니면 뭐 단종되면 차값이 확 떨어지나요? 라고 하는데, 물론 경우도
쓸 거고 그렇죠. 스파크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결국 모든 차량은 감가가 됩니다. 그렇죠. 모든 차가 단종되지 않고 그것만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쌍용 렉스턴이 뭐 10년 이상 뭐 그 똑같은 모델을 팔고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뭐 스파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단종이 될 거고 단지 새로운 모델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그건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스파크가 마음에 든다면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지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습니다. 단종됐다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들 약간 네. 뭐 뒷자리에 사람을 많이 태운다거나 맞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레이 가셔야 돼요. 경차에서 부르면. 오히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차 추천 못한다. 이 차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 네. 기본기가 탄탄한 어, 안전한 안전한 경차. 안전한 차. 네. 그 점수를 좀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혹시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10점 만점에 네. 행운의 숫자 7.7을 매기고 싶지만 7.7. 그거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서 한 8점? 8점. 마이너스 네. 2점들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점들인 네. 거죠. 네, 완벽하다고 보기는 좀 프리미어로 갔다고 한다면 좀 더 점수 좀 후했겠죠?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 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이거 스파크 또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두 번 살 차는 아닌 것 같다. 다른 차 간다. 사실은 레이하고 얘를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캐스퍼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캐스퍼 같은 경우도 레이만큼 공간 활성은 있는 건 아니지만 공간 활성 가격은 비싸지만 공간 활성도 좀 있고 무엇보다 저는 경차에는 무조건 터보가 들어가는 편이 이제 동력 성능 면에서 답답함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변속기는 4단이 너무 우려먹어서 10년 동안 우려먹었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쉽고. 어쨌든 간에 제가 타본 결과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죠? 아마 캐스퍼도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제 캐스퍼하고 프리미어로 간다 하면은 제가 봤을 좀 때는 애매하긴 한데 좀- 60대 40? 근데 만약에 얘가 터보가 나왔었다. 그럼 무조건 얘죠. 터보가 안 나오는 게 너무 좀 아쉽죠. 자, 제 공지는 지금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혹시 좀 있나요? 뭐 사실 뭐 정리를 하고 온 게 아니라서 어. 하고 싶은 건 되게 말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내비게이션이나 뭐 다이에 대한 DIY 한 거에 대해서 뭐 조금 뭐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뭐 팁이나 이런 것도 사실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왜냐면 셰프레 관련해서 이제 DIY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영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지금 더 말씀하셔도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네. 일단은 그쪽 잠깐 문 열어보세요. 예. 이쪽이요? 문 열어보시고 네. 밑에 찍어보세요. 잠깐만요. 문이 예. 닫죠. 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 차주분 얼굴이 나올 텐데 괜찮으세요? 어디요? 차주분 얼굴 괜찮아요. 예. 어디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봉 들어오잖아요. 셰보레. 네, 쉐보레 불러. 이게 원래 트레일블레이저용으로 저희 한국 코리아 스포일러라고 저기 GM 공식 액세서리 공급하는 네. 데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트레일블레이저용으로 하는데 전차적으로 할 수 있어서 네. 아마 이거를 셰보레가 이거를 아마 스파크에 넣은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여기 양쪽에 근데 얘가 너무 비싸요. 얼마? 10만 원인가 양쪽에? 그렇구나. 근데 수은 건전지 들어가고 그 조금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보기는 예뻐요. 근데 보기 예쁘죠. 실플레이트가 원래 여기 부분을 보호하는 건데 그쵸. 키가 작아서 이런 역할은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네. 그 정도? 카린킷은 얘가 아까 얘기했죠. 네. 카린킷 아까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워시액 체크밸브. 체크요. 이거는 되게 싸거든요. 네. 부품값이 그 포터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걸 끼시면 돼요. 990원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 뭐냐면은 워시액 체크밸브 같은 경우는 워시액을 항상 그 체크밸브에 머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앞유리를 닦을 때 와이퍼만 먼저 작동하고 워셔액이 후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와이퍼 날이 이제 물도 없고 그냥 그렇죠. 마른 상태에서 작동하니까 와이퍼 이제 먼지 자국도 남고 와이퍼 수명에도 안 좋고 하니까 이거는 좀 작업해 주시는 게 좋고 꿀팁이네요 진짜.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네. 이것저것 많긴 한데 트렁크에 네. 저희 이거는 LED 작업을 했잖아요. 예. 요거를 했는데 뒤에 트렁크도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트렁크 LED 같은 경우는 그 한쪽에만 있어요. 스파크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LED로 바꾼다고 해도 네. 충분한 밝기가 안 나거든요. 트렁크를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 똑같은 거 팔아요. 부품 셰프 네네네. 그걸 2개 달아서 배선 작업을 해서 2개를 달아서 아, 오히려. 그렇게 하시든지 할 거면 제대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건들지 마라, 그냥. 건들지 말고 뭐 굳이 너무 어둡다면 이렇게 다이소 같은 데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그냥 차라리 다시는 게 낫습니다. 너무 어둡다 싶으시면 그거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데 저한테도 막 여쭤보시는 많이 제가 왜냐면 이거를 셀프로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한테도 많이 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다이 하신 것 같은데, USB? 이게 뭐냐면요. 아 네. 이걸 얘기를 안 했구나. 아, 네. 카링킷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카링킷에서 사실 무선으로 되지만 유선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선이 항상 완벽한 거라 해서 이제 고장 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유선 연결을 지금 유선으로. 여기다 박아놨으니까 연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장선을 사서 여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여기서 작업할 수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문제 네. 생겼을 때 그런 것들 작업해놨고 뭐 그다음에 여기 알로이 페달 네, 이게 순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굳이 추천 안 해요. 끼우기도 너무 힘들고 체감은 별로 그냥 아는 그 차주만 아는 약간 그런 거라서. 네네. 아 그다음에 어떤? 요새 많이 하는 거 다른 차주 분들도 그러니까 스파크가 아니어도 많이 하시는 건데 네. 지금 이게 등이 네. 할로겐이 아니고 LED 예. 필립스 제품인데 요새 네. 많이 나가는 그 한 7만 원 요새 행사에서 6만 원 5만 원 나가는데 이게 지금은 밝아 보이는데 막상 이제 외부 조명이 많을 때 가로등이 많을 때 하면은 얘 조명이 이제 할로겐 그 최대 인증률 2000루멘 그 밑으로 설정이 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밝다고 못 느끼실 거예요. 헤드램프를 켰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정말 심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사전에 아시고 다른 차종도 그걸 바꾸실 때 좀 고가 브랜드 이거를 인증 LED를 바꾸실 때도 좀 고가 브랜드를 써서 그 할로겐 인증 기준이 2000루멘에 최대한 가까운 뭐 1900, 뭐 1950 이 정도 되는 모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얘가 1750인가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하는데 그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이제 할로겐 노란빛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어두워도 잘 보이는 시선이 좋을 때 얘는 흰빛이라서 직진성이 좀 낮아서 네. 조금 안 보입니다. 똑같은 밝기로.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튜닝 하는데 총 얼마 쓰셨어요? 다 세본 적은 없는데 좋기 한 100만 원 넘지 않았을까요? 한 100만 원. 150? 휠까지 해서. 120. 아, 그치. 휠 하면은 그쵸. 그 정도. 아, 150도 넘겠네. 그러면 휠도 하면은 한 200 정도 되겠네. 200 정도. 부품하고 하면 150에서 한 200 정도 되겠네. 우리 사이. 끝? 그 정도? 네. 즐거웠습니다. 아, 네, 저. 예, 끊을게요. 아, 네네. 예. 이거 좀 갑자기 좀 생각나신 게 몇 가지가 좀 있다고 말씀하셔서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제가 문짝 뒤쪽에 쉐보레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예. 그게 생각보다 인테리어 뭐라 해야지? 약간 꾸밈 요소가 되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하거든요. 예. 약간 그런 거 붙이고 싶으면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아서 그냥 원래는 전 캘리퍼 스티커라고 하면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쉐보레 캘리퍼 스티커인데 그게 외장에 붙여도 크게 그렇게 많이 안 띄거든요. 흔히 말하면 스티커 같은 거 많이 붙이면은 너무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양스러워지잖아요. 그쵸. 그런 단어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뭐 좋게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남의 어떤 그런 거를 크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이잖아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을 싫어하셔도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느낌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차주님 거 되게 예쁘던데? 아, 그쵸. 되게 막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것이 그런 아니라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보면 이제 문짝 위에 아주 그냥 저 디자인과라서 역시.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약간 알듯 말듯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주유구 캡 정도의 그 센스 있는 그림 말씀하신 거죠? 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위에 이제 뒷문 열 때 그 위에 쉐보레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제가 그거는 캡에 있는 스티커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밴드. 밴드이구나. 예, 제가 그러면 그 차천께서 말씀하신 거는 마지막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시작 오프닝 때 맨 끝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네.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있나요? 그 정도? 그 외에는 아까 그 다음에 앞뒤로 저거 바꿨고요. 저 엠블렘 다 바꿨어요. 엠블럼. 네, 블랙 보타이로 제가 직접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혼자 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세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드라이버로 이렇게 제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범퍼도 반탈고 해야 되고 했는데
이제 범퍼 반타가 했을 때 이제 볼트 같은 거 잠글 때 너무 세게 잠그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연질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꽤 막 갈라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세게 잠그지 마시고 그냥 허용 토크까지만 잠그시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이제 그 보타입 바꾸려다가 플라스틱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상처 날 수 있으니까 드라이버 같은 걸로 제끼시려면 항상 청 같은 거를 이렇게 감싸서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키스가 많이 나니까요.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딱히. 그 외에는 네, 지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저를 불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뭐가 또 생각나셨다. 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옆에 제가 이제 기본 순정 룸미러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작고 일반 평면 룸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각이 확실히 안 보여서 물론 이제 숄더 체크를 하면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숄더 체크도 하고 좀 더 화각이 넓으면 좋으니까 이제 불스원 와이드 룸미러를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작업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와이드 룸미러를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이드 룸미러 같은 경우는 좀 더 화각이 넓게 보여서 사각지대가 좀 없어지거든요. 대신에 조금 더 멀리 있는 게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게 좀 더 멀리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심하시면은 좀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생각나시면 또 불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